잖아요. 단기순이익에 출발하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같은 우리 사주적 기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오시면 안 나와요. 얘를 더해야 기부금을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2월 결손금을 뺍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왜 2월 결손금 빼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익을 얼마 냈냐면 700억을 냈어요. 이익을 700억을 내가지고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잘한 거죠. 맞죠? 소득 있으니까 기부한 거 나쁘지 않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한 5년 전에 적자를 1000억 낸 거예요. 1000억. 이해되세요? 5년 전에 적자를 1000억 냈어. 올해는 이익이 700억 났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반성해야 돼요? 기부해야 돼요? 반성해야죠. 원반성하냐면 기부를 왜 해? 일단은 본인부터 일단 잘 챙기고 나서 기부해야죠. 그 논리에 뭐냐면, 야, 너희 회사 적자가 쌓여져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메꾸고 기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2월 결손금 나오면 중요한 게 뭐야? 실기에서도 중요하고 말문제에서도 중요한 거. 시점에 제한이 있냐, 없냐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각사소득 구할 때, 우리 과세표준 구할 때 2월 결손금은 우리가 15년, 10년, 5년 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2월 결손금 보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자산수중이나 채무면제익으로 2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때는 그 2월 결손금 시점에 제한이 없었어요. 맞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 방금 야 적자는 메꾸고 기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으니까 왠지 시점에 제한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맞죠? 옛날에 적자도 메꾸고 기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사고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하고 반대예요.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그 5년, 10년, 15년 그거. 외우고 계시죠? 2020년도 이후부는 어디 있어? 여기 15년 맞죠? 그리고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10년 알고 계시죠? 2008년도는 5년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 아닌 회사들은 2월 결손금을 다 못 빼요. 그러니까 60% 뺄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장난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부는 장려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부는 여러분 장려하지 말아야 돼요? 장려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너무 과거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1980년대에도 적자가 있었대요. 알죠? 근데 너무 과거에 적자까지 메꿔라라고 하면 회사는 기부 안 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의 적자는 메꾸고 나머지 기부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적자는 무시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건 안 해오셔도 되니까 아까 했었죠? 우리가 법정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 금액의 50%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인데요. 자, 지정기부금은 안 해오셔도 돼요. 10%인데 여기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은 듣고 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요, 주로 그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거예요. 알죠?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취약계층이 만든 그 물건 있죠? 그 물건을 납품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취약계층 자체를 고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답죠?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알죠? 그분들한테 월급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또 다른 데를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20%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자, 그리고 중요성이 떨어진 게 뭐냐면, 여기. 법정 손금은 뭐냐면, 법정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알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설명할 때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뭐냐면, 우리 회사 아까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10,000원이었잖아요. 맞죠?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아까 10,000원이었을 거예요. 10,000원이고요. 만약에 법정 기부금이 아까 6,000원이었죠, 여러분들? 법정 기부금 6,000원. 그리고 지정 기부금
얼마 있었다라고 가정하냐면 1,000원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지정기부금 먼저 지출하고 법정기부금 나중에 지출할 수 있죠. 순서는 모르잖아요, 실제로. 근데 세법은 무조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지출했는지를 안 따져요. 무조건 법정기부금부터 먼저 지출하고 지정기부금 나중에 지출했다라고 봐요. 알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부는 세법상 소득에 대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시면 만약에 법정기부금 소금 다 인정받았대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의 한도가 10,000원이어가지고 이 법정기부금 소금으로 인정 다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기부금 지출하기 전 세법상 소득은 10,000원이죠. 기부금 지출하기 전 10,000원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우리가 세법상 송금으로 6,000원 인정받았죠. 그럼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송금 받은 것만큼 줄어요. 그러면 6,000원만큼 송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 송금으로 인정받은 것만큼은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10,000원에서 4,000원 줄겠죠. 6,000원 비용 인정받았으니까. 그럼 남은 소득 4,000원 가지고 지정기부금 지출해 이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단계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은 것만큼은 소득이 주니까 그거 뺀 나머지 가지고 기부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딱히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건데 설명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자,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거 좀 암기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우리가 고가의 무제기부금은 세무정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요한데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있었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맞죠? 회사는 고가 매입하면 다 자산 잡지만 세법은 정상가액 130% 시가의 130%까지만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줄이는 마이너스 유보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어저께 반드시 암기하신다. 이거 여러분 컴퓨터 안 걸어줘요. 맞죠? 그리고 기부금 조정 영역에서 어저께 제가 기출문제 회차 불러드렸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시죠? 특히 최근에 의제기 뭐 핫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세무조정 없었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얘네들은 의제기부금이기 때문에 회사는 기부금 안 잡을 거지만 세법은 기부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할 때는 여러분 이 기부금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회사 계산 기부금에. 자,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은 암기 무조건 송금별사니 기타 사유출입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타계정 분류는 세무조정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부금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세금과 공과 잡았대요. 세무조정 없죠. 어차피 우리는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 없으니까. 맞죠?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현물기부금 평가도 접대비하고 똑같아요. 둘 중에 큰 걸로 해도 세법은 둘 중에 큰 걸로 하는데 장부에서 원가로 했어요. 어차피 세무조정 없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귀속 시기. 뭐냐면 송금, 불산입 유보나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귀속 시기의 차이는 언젠가는 세법하고 장부의 차이가 없어지죠. 귀속 시기는 항상 끝까지 가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둘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귀속 시기의 차이가 나면 무조건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아닌 플러스 유보였죠. 왜냐면 우리가 사유출하고 기타는 영구적 차이였잖아요, 영구적 차이. 기억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떼울게요. 꼭 잡아주시고, 특히 요거 귀속시기, 특히 어음 쪽이 많이 내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의미 없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여기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야 된다.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요. 이게 기부금 자체잖아요.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여기다 반영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맞죠? 한도 계산 뺀 나머지는.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부금 2월 송금산입 여기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때문에 기부금이 시험에서 잘 나오게 되셨어요. 원래는 요거가 의미가 없었거든.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어, 옛날에는. 맞죠? 그랬다가 기부금 2월 송금산입 여기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2020년도인가? 그때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험에 잘 내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 쪽에서 그런 거 있었죠.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 우리가 전기, 과거에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가 있으면 우리가 당기의 시인 부족의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8장에서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 의심해요. 많이 의심합니다. 맞죠? 그죠? 자, 이거 중요해요. 더 보실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보실게요.
자, 옛날 사례 설명드리고 개정된 거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그냥 개정된 것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감을 못 잡아요. 실제로. 알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옛날 사례 설명드리고. 자, 뭐냐면, 자, 전기에 기부금을 1,500원 지출했대, 회사가. 근데, 한도가 전년도에 기부금 한도가 500원이었대요. 그래서 한도 초과가 전년도에 1,000원 난 거예요. 되셨죠? 근데, 당기에 기부금을 1,500원 지출했는데 세법상 한도는 2,000원이래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당기에는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면 송금산을 시켜요? 아니죠. 한도 2,000원인데 1,500원 기부했으면 1,500원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그러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금이 과거에 한도초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부금이 과거에 한도초가 있다라는 건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했으면 나중에 너희들 혹시라도 세법상 한도보다 미달하게 기부금 지출했으면 과거에 공익적인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부금을 당기에 한도 미달액 법인에 의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때 이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1,000원을 500원 범위 내에서 송금산 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좀 이따 뒤에 사겠지만, 우리가 이 기부금 한도 초과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자, 듣고 버리시지 마시고 좀 이따가 하긴 할 거지만 지금 버리세요. 우리가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10년 동안만 2월이 돼요. 10년 동안만. 알죠? 그럼 옛날 규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전기가 2021년도예요. 옛날 규정에 따르면. 근데 단기, 이게 단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단기 이후라고 할게요. 단기 이후에 2022년도부터 2031년이라고 할게요. 10년간 2월이니까. 만약에 계속 뭐가 이거 보지 마시고 뭐가 떴냐면 계속 한도 초가 떠버리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10년 동안 계속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 2021년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10년 동안 계속 한도 초가 뜬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 한도를 계산하지는 잘 않아요, 기부금에 대해서. 알죠? 그러면 송금살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10년간만 2월도 2032년도부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기부 한도 초과는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과거에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한도 초과가 뜨면은 그 과거의 한도 초과를 이월시켜가지고 송금으로 산입 못 시켰던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난감하죠. 공익적인 지출 많이 한 게 잘못이야? 맞죠?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는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무조건 있죠. 무조건 너희들이 과거에 공익적인 지출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많이 했으면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무조건 송금 먹을 기회를 무조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규정으로 갈게요. 옛날 규정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계속 한도 초과가 뜨면은요 한도 미달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송금 살입이 안 돼. 옛날 규정에 따르면. 됐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최근 규정이에요. 최근 규정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한도 초과 있죠? 한도 초과 있으면, 단기에 한도 미달이 뜨든, 한도 초과가 뜨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한도 초과를요, 단기에 한도가 있으면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무조건 이거요. 한도 초과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한도 미달이 뜨든 한도 초과든 상관없어. 알죠? 그럼 보세요. 뭐냐면, 자, 그럼 이게 옛날, 제가 제가 지금 요걸로 그 검은색으로 하는 게 옛날 규정이에요. 알죠? 그럼 옛날 규정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규정이면 내가 만약에 한도가 500원이야. 한도가 500원이야. 이거, 한도가 500원이야. 한도 500원이에요. 그럼 한도 500원이면 이때는 이제 한도 초과가 여러분들 얼마 나와요? 아이고, 500원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지금 여러분들 실기가 이해가 돼요. 자, 만약에 한도가 1,000원이에요.
한도 초과가 5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규정에 따르면 과거의 한도 초과가 단기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나 송금으로 인정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단기에는 얘는 송금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세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규정이에요. 자, 지금 규정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과거에 한도 초과 있죠.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으면 단기에 무조건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다 해줘요. 송금으로 인정 무조건 해줘요. 한도 초과 뜨든 한도 미달 뜨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한도 초과 1,000원을 여기에서 1,000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0으로 줄어요. 왜 0으로 주냐면 여러분 한도가 뭐예요? 송금될 한도죠. 그럼 올해 송금될 한도가 1,000원이었지만 과거에 송금 인정 못 받은 1,000원 올해 송금으로 인정해줬으면 이제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을 1,000원 받았으니까 한도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당연하죠. 그럼 한도 초과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송금 인정되면 세법상 송금 올해 한도는 원래는 1,000원이었지만 과거에 한도 초과 기부금 1,000원을 함께 송금 산입시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한도가 0이 되지. 맞죠?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 얼마 나와요? 1,500원 나오죠, 이제. 원래는 1,000원이었지만 1,000원 과거에 못 먹으면 인정해줬으니까 이제 0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도가.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도 초과 1,500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재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제재가 아니라 혜택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도 초과 이월시켜 송금 산입시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거야, 한도 초과가. 맞죠? 근데 얘는 한도 초과 1,500원 떴죠? 근데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10년간 또 2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이 안 되는 것보다는 2월이, 그러니까 2월이 옛날에 됐던 게 추임이 안 되는 것보다는 무조건 과거의 한도 초과를 단기에 우리가 한도가 있어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과거의 한도 초과가 없어지고 올해 새로 한도 초과 떠봤자 올해 계속 10년 동안 이어시키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신다. 뭐냐면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무조건 한도 범위 내에서 한도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빼줘요. 그래서 즉 이거예요. 과거의 기부금 무조건 먼저 송금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과거의 기부금을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얘가 이제 한도 초과 사라지겠죠. 과거의 한도 초과는. 그죠? 그러면 단기의 한도 또 초과 뜨더라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또 이월되잖아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남은 기부금은 뭐냐? 아까 했었죠, 여기. 그럼 한도 초과 1,000원을 단기에 송금으로 인정해줬으면 이제 한도는 0이 된 거예요. 맞죠?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우리가 기부금에 이제 또 한도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 혜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한도 초과 뜨면 세무는 아예 입력하는 서식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 한도 초과 뜨고 올해에도 한도 초과 떠도 이렇게 2월에 송금사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져가지고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이걸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요. 자, 안타깝죠? 외우신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뭐하고 섞이는지 아세요? 이게 아까 했던 우리가 그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그 과세표준 구할 때 각사소득에서 차감하는 그 2월 교수금 있었잖아요. 걔네 시점 제한이 있었죠. 그럼 지금 하는 기부금 한도 초과도 2월 되는 시점에 제한이 있다면서요. 걔랑 연도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거기는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맞죠? 여기는 죄송하지만 2013년도 이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 10년간 2월이에요. 섞이시면 안 돼.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당연히 세무니까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셨죠? 자, 보실게요. 여기. 자, 준비. 보시면.
자, 2012년도에 기부금 한도초가 어떻어요? 그럼 우리가 2012년도까지는 5년 동안밖에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2017년도까지밖에 2월이 안 돼요. 2018년도부터는 못 빼요. 무조건 못 빼요. 절대. 5년만 2월 되니까. 근데 우리가 2013년도 있죠. 2014년도 이후의 지출액은 10년간 2월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2013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그러면 2023년도까지 2월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 시험은 2022년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의미가 있는 한도 초과는 기부금 한도 초과 2013년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좀 재수없는 소리지만 혹시라도 2023년도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유효해요. 10년 동안 유효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2023년도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제는 우리 실기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하죠.